14조 원 규모 프로젝트에 한국이 끼어들겠다고요? 유럽 공항 강국들이 비웃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까지 나선 거대한 경쟁에 갑자기 나타난 인천공항. 모두가 농담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1년 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유럽 15개국이 한국의 철학을 배우겠다며 줄을 섰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협력을 요청했고 폴란드는 유럽 공항 혁신의 중심지가 됐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기술도 규모도 화려함도 아니었습니다. 인천공항이 가진 단 하나의 무기가 유럽 전체를 굴복시킨 거였어요. 여러분도 직장에서, 사업에서 이런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작은 것이 거대한 것을 이기는 진짜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 전에 손가락 운동 1초.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저는 엘리자베스 슈미트입니다. 폴란드 교통부 차관보로 일하고 있죠. 사실 원래는 독일에서 항공 컨설턴트로 일했었습니다만 유럽의 오래된 관습에 회의를 느끼고 폴란드로 왔습니다. 2024년 3월 제가 회의실에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14조 원 규모의 신공항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바르샤바 제2공항은 폴란드의 미래를 좌우할 프로젝트였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유럽 공항 강국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피에르 바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엘리자베스, 당연히 우리가 맡아야 할 프로젝트 아닌가?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독일의 루카스 바움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민헨공항의 시스템이면 완벽하게 해결될 텐데요. 네덜란드까지 가세했습니다.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 자신들의 제안서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에서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정말로요? 동료들은 비웃었죠. 아시아공항이 유럽에 무슨 일로?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의 20년 연속 세계 공항 서비스 1위 기록을 알고 있었거든요.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인천공항에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다른 곳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도 없고 거대한 숫자로 현혹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저희는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공항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니까요. 제안서를 읽으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폴란드의 문화를 존중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폴란드어로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죠. 회의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인천공항도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정말 진지하게 고려하는 겁니까? 피에르가 의아해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20년간 세계 1위를 유지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요. 그들만의 철학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3주 후 바르샤바에서 공식 프레젠테이션이 열렸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과연 제 판단이 옳았을까 싶었거든요. 피에르가 먼저 나섰습니다. 우리 프랑스는 샤를 드골 공항으로 연간 7천만 명을 처리합니다. 파리의 화려함을 바르샤바에 그대로 옮겨드리죠. 화면에는 웅장한 터미널 설계도가 펼쳐졌어요. 루카스의 발표도 압권이었습니다. 독일의 정밀함과 효율성. 우리는 수치로 증명합니다. 지열률 0.3%, 수화물 처리 속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데이터가 빼곡히 채운 그래프들이 등장했어요. 네덜란드 대표도 자신만만했습니다. 스키폴의 허브 시스템을 도입하면 동유럽의 관문이 될 겁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실적과 화려한 비전을 자랑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도윤이 나섰습니다. 인천공항 해외사업본부장이었어요. 다른 발표자들과는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정장 차림이지만 어딘지 친근한 느낌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한도윤입니다. 폴란드어로 인사를 시작했어요. 발음이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저희는 숫자로 자랑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한도윤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20년 전 인천공항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갯벌을 메워 만든 작은 공항이었죠.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공항은 떠나는 사람을 배웅하고 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기계가 아니라 마음으로요. 화면에 나타난 건 현란한 그래픽이 아니었습니다. 인천공항 직원들이 승객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눈 오는 날 활주로를 청소하는 직원의 모습도 있었죠. 폴란드의 꿈을 함께 이루고 싶습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겠습니다. 심지어 경쟁사가 될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한도윤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발표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실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실사팀을 이끌고 각국을 방문했어요. 먼저 파리부터 갔죠. 샤를 드골 공항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피에르가 직접 안내했어요. 보세요. 이런 규모의 터미널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최고급 라운지에서 접대도 받았죠. 하지만 뭔가 아쉬웠어요. 현장 직원들과 대화해보니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 운영은 본사에서 다 결정해요. 우리는 그냥 따르기만 하죠. 종속적인 구조가 보였어요. 미넨공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카스가 자랑스럽게 시설을 보여줬지만 현지화는 부족했어요. 독일 방식이 최고니까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대단했지만 폴란드만의 특색은 찾기 어려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했습니다. 한도윤이 공항에서 직접 마중 나왔어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중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았죠. 공항 투어가 시작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직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제가 질문했어요. 한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승객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일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비스가 좋아지죠.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활주로에서 눈을 치우는 직원이 마지막 한 조각까지 정성스럽게 제거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꼼꼼히 하세요? 비행기 한 대가 안전하게 이착륙하는 게 제 사명이거든요. 그 직원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회의실에서 한도윤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미 폴란드어 교육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계약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요. 폴란드어로 된 운영 매뉴얼을 보여줬어요. 왜 미리 준비하셨나요? 제가 물었죠. 진심이니까요. 폴란드의 성공을 정말 원하거든요. 한도윤의 대답에 실사팀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드디어 최종 심사 날이 왔습니다.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 결정이 폴란드의 미래를 바꿀 테니까요. 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기술적으론 독일이 최고 아닌가? 프랑스의 규모도 무시할 수 없어. 하지만 네덜란드의 허브 시스템도. 각자 다른 의견을 내놨어요. 그때 젊은 IT 담당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가 화면을 켰어요. 인천공항이 자신들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소스코드를 공개한다고요? 네, 기술을 숨기지 않고 완전히 공유하겠다는 뜻입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보통은 기술을 감추려고 하는데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IT 담당자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인천공항을 선택하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정말로요? 네, 확신합니다. 발표날 바르샤바의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피에르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당연히 우리가 선정될 거야. 루카스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바르샤바 제2공항 건설 파트너로.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선정합니다. 회장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피에르의 얼굴이 굳었고 루카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한도윤은 담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폴란드의 꿈을 함께 이루겠습니다. 그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력 교육이었어요. 폴란드에서 100명의 연수생을 선발해 한국으로 보내기로 했죠. 이사벨라 루츠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바르샤바 국제공항에서 일하던 그녀는 새로운 도전의 설렘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한국까지 가서 배우는 건가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연수생들을 보며 저는 놀랐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전담 멘토가 배정된 거예요.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1:1 맞춤형 지도였죠. 이사벨라가 배정받은 멘토는 김 선생이었습니다. 처음이라 어려우시죠?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면 됩니다. 따뜻한 말투에 이사벨라의 긴장이 풀렸어요. 교육 내용도 특별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보다 철학과 마음가짐을 먼저 가르쳤거든요. 공항은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곳입니다. 기술은 그 다음이에요. 한 달 후 이사벨라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차관보님, 여기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배우고 있어요. 연수생들 사이에서 특별한 문화가 생겼습니다. 멘토는 형제다라는 말이 나돌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한 선생과 학생 관계가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었죠. 동시에 한국팀도 폴란드로 파견됐습니다. 한도윤이 직접 팀을 이끌고 왔어요. 폴란드의 문화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맞춤형 솔루션을 만들 수 있어요. 놀라운 건 그들이 폴란드어를 배우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현지 직원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어요. 감사합니다를 폴란드어로 말하는 한도윤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3개월 후 연수생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사벨라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자신감이 넘쳤고 리더십도 생겼죠.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폴란드 프로젝트가 성공하자 주변국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체코의 마르타 체르니가 연락을 해왔어요. 엘리자베스, 폴란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마르타는 체코 교통부 항공개발과장이었습니다. 체코도 공항 현대화가 필요한데 인천공항 모델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꺼이 설명해드렸어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철학 자체가 다르거든요.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이에요. 몇 주 후 체코 대표단이 바르샤바를 방문했습니다. 이사벨라가 직접 안내를 맡았어요. 이제 저희가 가르치는 입장이 된 거죠. 그녀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에서도 연이어 관심을 표했어요. 동유럽의 새로운 항공시대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하기 시작했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폴란드가 가르치는 입장으로 전환된 거예요. 이사벨라가 체코와 헝가리 연수생들을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철학을 이제 제가 전해드릴게요. 한도윤이 다시 바르샤바를 방문했을 때 저는 물어봤어요. 경쟁자를 키우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함께 이루는 것이거든요.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르샤바가 공항 교육 메카로 부상한 거예요. 동유럽 각국에서 연수생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사벨라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차관보님, 저는 이제 꿈이 생겼습니다. 유럽 전체가 이런 철학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고 싶어요. 더 놀라운 건 공항이 단순한 교통 허브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평화의 다리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경쟁하던 동유럽 국가들이 협력하기 시작했거든요. 과거엔 서로 견제했는데 이제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르타의 말이 인상 깊었어요. 공항이 화해를 이끌어내고 있었죠. 동유럽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자 서유럽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네덜란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인천공항 모델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그들이 자세를 낮춘 거였어요. 저는 내심 놀랐습니다. 오스트리아가 그 뒤를 따랐죠. 빈 공항 현대화에 참여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서유럽에서도 인천공항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프랑스와 독일의 태도 변화였어요. 피에르가 직접 바르샤바를 방문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우리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피에르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단순히 시설만 화려하게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었군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루카스도 마찬가지였죠. 독일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따뜻함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더 놀라운 제안이 나왔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으로 협력을 요청한 거예요. 인천공항의 철학과 우리의 기술을 결합하면 어떨까요?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한도윤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유럽 전체가 발전하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그의 일관된 철학에 감탄했습니다. 유럽 언론에서 공항 르네상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시아의 철학이 유럽을 바꾸고 있다는 기사들이 쏟아졌죠. 가장 극적인 순간은 폴란드가 새로운 항공 질서의 중심으로 부상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변방이었던 폴란드가 이제 유럽 공항 혁신의 허브가 된 거예요. 이사벨라가 제게 말했습니다. 차관보님의 선택이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꿨어요. 이제 우리가 유럽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어요. 프랑스와 독일 대표들이 바르샤바에서 회의를 요청하는 모습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거였죠. 2025년 5월 프라하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유럽 15개국이 모여 프라하 선언을 채택한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감격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우리는 경쟁이 아닌 협력 중심의 공항 운영 모델로 전환한다. 이사벨라가 대표로 연설했어요. 과거에는 서로 경쟁하며 비밀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울림이 있었어요. 마르타도 감동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이 보여준 철학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루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한도윤과 제가 공동으로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전 세계에 이 철학을 전파해 나갈 거예요. 선언문에는 의미 깊은 문구가 담겨 있었어요. 함께 가는 길은 헤매지 않는다. 인천공항에서 폴란드에 선물한 나침반에 새겨진 글귀였죠. 몇 주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천공항 24주년 기념식에 유럽 15개국 대표들이 모두 초청받은 거예요. 전례 없는 일이었죠. 인천공항 기념식장에서 저는 전율했습니다. 세계 각국 대표들이 모여 한국의 철학에 경의를 표하고 있었거든요. 20년 전 갯벌에서 시작된 꿈이 이제 전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사벨라가 무대에 올라 폴란드어로 연설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유럽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념식 마지막에 놀라운 영상이 상영됐어요. 세계 지도에 빨간 점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철학이 전파된 곳들이었죠. 유럽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까지. 지도 전체가 빨간 점으로 가득 찼어요. 함께 가는 길은 헤매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였습니다. 한도윤이 마지막 소감을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의 말에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작은 선택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했거든요. 인천공항의 철학이 이제 전 인류의 자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